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오늘 내란숙의 윤석열 재구속 영장 신문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12.3 내란 불법 기업 내란 일으킨 지 123일 만에 파면이 됐고 다시 구속 취소된 지 다시 123일 만에 다시 영장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재구속이 기로에 있는데요. 저는 영장 청구서가 보도가 됐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 했냐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경찰은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경찰은 전문성이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더 잘 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을 지냈던 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정말 말하기 나쁘기도 하고 경악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뒤에 믿는 구석, 정치검찰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반드시 윤석열은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이 발족하자마자 내란 장관 김용현을 기소해서 추가 구속되게 만들고 발족하자마자 무려 20일도 안 돼서 윤석열 내란 수괴를 영장을 청구하는 걸 보고 정말 특검의 필요성을 제대로 입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습니까? 1월 26일 날 기소하고 이 소극적으로 직위원 재판부가 2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는 걸 두고 견제도 하지 않고 또 추가 수사해서 기소한 것도 없었습니다. 특검이 기록 본 지 며칠 만에 추가 기소하고 특검이 기록 본 지 19일 만에 20일도 안 돼서 다시 추가 기소할 정도로 쉽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을 검찰은 6개월 가까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검찰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이런 검찰을 믿고 어떻게 자기의 운명, 생명, 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검찰 사회화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김건희 무혐의하면서도 정말 PPT 100장을 띄우면서 무혐의를 강변하는 거 4시간 동안 강변하는 걸 보고 법치주의는 죽었다, 검찰은 죽었다 했습니다. 올해 윤석열 구속시설을 놓고 즉시항고를 하면 되는데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바로 냉큼 석방해 준 거 이거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검찰은 사망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검찰 직접 수사권이 맞느냐 안 맞느냐 보는데 제가 직접 수사를 받아보고 무려 4년간 재판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주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검찰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얻는 것은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두고 정말 피고인이 피의자가 진짜 원하는 증거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검찰이 개혁할 운명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거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필성 진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 법안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도 그렇게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청의 검사가 약 2,300명, 네. 그죠? 수사관이 약 6,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 현재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 6,000명 그리고 검사 2,300명은 어떻게 배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사실 이제 전체적인 수사 수요, 예. 그다음에 공소 판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요는 사실 총합은 일치하는 거니까요. 지금 하고 있던 인력들이 적절히 재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제외한 수사 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수청 중심으로 이동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들 이외에는 물론 이제 본인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중수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이상 검사가 아닌 수사에 대한 법적 판단과 통제를 위한 위치로 그렇게 재배치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은 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또 하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은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니까 지금 뭐 구조는 사실은 이제 얘기하면 더 미세 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의시청이나 수사의 효율성에 대한 이런 고민들, 적정성 통제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까지 종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검찰항고 재항고라는 식으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동일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내에서 다시 리뷰하는 식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무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겠어? 검사가 고검에서 이걸 제대로 보겠어? 라는 식의 그런 의구심들이 실제로 계속 존재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와 국가수사위원회 부서에서 좀 통제하는 국가수사 적정성을 심시하는 위원회를 두는 식으로 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제3의 절차에서 이거를 리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절차의 적격성이나 아니면은 뭐 독직행위나 사실 여기 아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험해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았고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아마 제가 과거사위원회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그때 돌아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수 부분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이었어요. 지금 재심 판단 받고 있는 사건들도 일반 형사사건들이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지금 검찰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구조는 그런 것들을 제3의 기관에서 별도라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수사의 적정성 통제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